7억 모았던 58세 부부, 은퇴 3년 만에 생활고 결국 부부 싸움만 남았다라는 제목에서 시작하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준비한 대로만 된다면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현실을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7억이라는 숫자는 한눈에 보기엔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 돈이 반드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발생하는 의료비, 생활비, 인플레이션, 돌발 상황 등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사례, 58세 부부의 현실. 가장 먼저 소개할 사례는 제목에서 나온 7억을 모은 58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3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하며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했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계획과 생활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안정적인 수익과 생활 패턴 덕분에 소비 습관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 후 수입원이 제한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와 재활 비용은 그들이 계획한 은퇴 자금의 큰 부분을 소모하게 만들었고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부부 간의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큰 금액을 모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은퇴 후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55세 은행원 부부. 또 다른 사례로 55세의 은행에서 일하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꾸준한 저축 덕분에 상당한 금액을 모아놓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생활 패턴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은행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심리적 공허감과 외로움이 겹쳤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점차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에 있어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 심리적 안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사례, 60세의 자영업자 부부.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자영업자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저축을 꾸준히 해왔지만 은퇴 후 시장 변화와 경제적 불황의 여파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새로운 수입원 마련에 대한 압박이 컸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작용하면서 은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의견 충돌도 심해졌으며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다 보니 갈등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를 할 때 경제 상황의 변화와 외부 요인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포인트. 위 3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퇴 후 어떤 삶을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종합적인 재정 계획. 은퇴 자산이 단순한 숫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인플레이션,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소비 패턴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리적 대비.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경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은퇴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외부 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투자 다각화, 비상금 마련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 또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7억 모았던 58세 부부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준비가 철저했다고 생각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삶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전환점 찾기. 은퇴는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보상 같은 동시에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물론 7억 원의 자산을 모았더라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경제 상황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단순히 좌절로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꾸준한 자기계발과 취미생활 확장.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일에서 오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그러한 사회적 연결망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나 자기계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58세 부부 중 한 분은 은퇴 후 사진 찍는 취미를 시작하며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진 동호회를 만들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진 전시회를 열어 소소한 부수입도 얻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켰습니다. 2. 재정 관리 및 전문가와의 상담 강화. 은퇴 자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한 대응입니다. 한번 마련한 자산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기보다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위험 분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55세 은행원 부부는 은퇴 후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재무 상담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보험, 저위험 투자 상품, 그리고 일부 예비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불안감보다 한층 더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하게 되어 부부 간의 갈등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연결망 유지 및 지역사회 참여. 은퇴 후 우울감이나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60세 자영업자 부부는 은퇴 후 경제적 압박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요리 강좌에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깊어졌으며 이전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억눌렸던 본연의 꿈과 취미,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도전 은퇴 후에도 도전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강의를 통해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도전은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은퇴 후에는 부부간 혹은 자녀와의 소통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갈등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깊어질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 재정, 건강,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라는 새로운 장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7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그리고 은퇴 후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은 물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의 삶을 재설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후 2년 무직 52세 전 대기업 과장의 고백. 1.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고 믿었다. 52세 김태수 씨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한 과장님이었다. 매일 야근과 출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고 연봉도 평균 이상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직장인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퇴직을 맞이한 그날부터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 퇴직금 2억 5천 받았고 적금도 좀 있었죠. SCHD 같은 배당 ETF도 사두긴 했어요. 나름 준비한 줄 알았죠. 하지만 퇴직 2년이 지난 지금 김 과장은 무직 상태다. 재취업도 창업도 안 됐다. 하루는 짧고 인생은 길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솔직한 고백을 털어놨다. 그때 몰랐습니다. 준비해야 할 건 돈만이 아니었다는 걸. 은퇴 후 2년 예상 밖의 현실. 퇴직 후 첫 6개월은 마치 휴가 같았다. 늦잠 자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와 영화도 보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다가온 건 쓸모없음에 대한 공포였다. 사람들은 퇴직하면 편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면요? 나중엔 내가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은 점점 줄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다.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도 50세 이상의 과장 출신에게 돌아오는 건 경험 과다라는 통보뿐이었다. 3. 은퇴 후 삶의 교훈 3가지 사례로 배우는 진짜 준비. 사례 50대 퇴직 후 3년 만에 편의점 야간 알바. 이성훈 CO15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기술직으로 일하다 52세에 명예퇴직했다. 당시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지만 딸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로 1년 반 만에 거의 소진했다. 그땐 연금까지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5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결국 이 씨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월 120만 원을 번다. 체력은 힘들지만 그나마 할 일이 있다는 게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사례 퇴직 후 귀촌 창업 1년 만에 폐업. 정미화 CO13는 대기업 마케팅팀 출신으로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전라도로 귀촌 카페를 창업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커피 교육도 받고 준비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유동인구가 너무 없었고 운영비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손님 한 명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도 했어요. 퇴직금 중 절반이 날아갔고 부부 사이는 갈등으로 얼룩졌다. 결국 1년 만에 카페 문을 닫고 지금은 서울로 돌아와 임시직을 찾고 있다. 나는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현실 감각 없이 시작했죠. 은퇴 창업? 정말 조심해야 해요. 사례 배당 ETF로 노후 준비한 49세 이과장. 이광현 C49는 퇴직을 5년 앞두고 미리 준비를 시작했다. 월급의 30%를 SCHD,
VYM 같은 미국 배당 ETF에 꾸준히 투자했고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병행했다. 배당이 당장은 적지만 복리로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환율, 세금, 배당월도 공부해야 하죠. 퇴직한 후에도 배당금으로 매달 약 90만 원을 받고 있다.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진 못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50세 이후엔 고정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은퇴의 질을 좌우해요. 4.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조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퇴직금은 목돈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다. 배당 ETF든 임대수익이든 국민연금이든 정기적 현금 유입이 있어야 일상이 유지된다. 배당 ETF, SCHD, VYM, HDV 등 분산 투자가 핵심. 국민연금은 수급시기 전략적으로 조정. 노후 임대수익은 철저한 사전조사 필수. 무조건 일자리를 남겨둬라. 100세 시대에 50대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3040년을 무직으로 살 수 없다.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주 3일 근무 가능한 일자리 탐색, 자원봉사처럼 의미 있는 일도 삶의 활력 제공, 멘탈을 위한 준비도 필수.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건 심리적 붕괴다.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무기력은 금세 찾아온다. 정신적 준비는 오히려 경제적 준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5. 결론 퇴직 후 진짜 준비는 지금부터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재임하게 시작이고 누군가에겐 깊은 침묵과 불안의 시작이다. 김태수 과장은 이제 다시 이력서를 써본다고 한다. 아직도 불안하지만 이젠 단단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다.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은퇴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2년 무직 52세 전 대기업 과장의 고백. 퇴직 전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 10년,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1. 퇴직 직후의 2년,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 많은 직장인이 퇴직을 맞이하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투자, 연금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50대 이상 퇴직자 중 65% 이상이 퇴직 2년 이내 무직 상태로 장기화되며 이 중 절반은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원치 않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통계청 고령자 고용실태 보고서. 문제는 단순히 무직이 아니라 소득 공백과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까지 겹친다는 점입니다. 2. 은퇴 준비의 핵심은 목돈이 아닌 현금 흐름입니다. 은퇴 후 10년 안에 퇴직금의 대부분이 소진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생활비, 자녀 교육비, 창업 등으로 빠르게 소진합니다. 퇴직 이후 수입이 끊기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자산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평균 퇴직금 수령액 약 1.5억 2.5억 원. 1인당 연평균 노후 지출 월 170만원, 12개월 약 2,040만원. 2인 기준 부부 생활비 평균 월 25만 300만원 수준. 2024년 노인복지실태조사 기준. 즉 별도의 현금 흐름이 없다면 퇴직금은 610년 안에 고갈됩니다. 3. SCHD와 같은 배당 ETF가 주목받는 이유. 미국 배당 ETF SCHD의 장점. 분기별 배당 지급으로 은퇴자에게 일정한 현금 흐름 제공. S&P 500 대비 낮은 변동성, 고배당 기업 중심. 장기 보유 시 배당 재투자와 복리 효과 가능. 예시 월 100만원씩 15년 투자 시 예상 수익 단순화한 예. 연평균 수익률 8% 기준. 15년 후 총 납입액 1억 8천만원, 예측 자산 약 3억 4천만원. 예상 연간 배당 수익 3% 기준 약 1천만원, 월 83만원의 수입. 단, 환율 리스크, 세금 문제 예외 배당 15% 원천 징수, 변동성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은퇴 후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령자 고용통계 2023년 기준 5,564세 중 경제활동 참여율 약
70%. 정규직 비율은 낮고 대부분이 단기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소득의 공백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임학 경제활동을 권장합니다. 전문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중장년 맞춤형 기술교육의 코딩, 회계, 사회복지 등, 시간제주 3일 근무 등 유연 근무 형태, 소규모 창업 또는 투자 활동. 5. 심리적 준비는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은퇴 후 주요 심리 문제, 자존감 저하, 배우자와의 갈등, 정체성 상실, 우울감, 외로움.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삶의 질 저하와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아래와 같은 심리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루틴 설정 운동, 봉사활동, 취미,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가족 간의 대화와 역할 분담 계획 수립, 노년기 정신건강 상담 활용. 6.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 3단계 전략. 구분 전략 구체적 내용. 1단계 자산, 계획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 투자 ETF, 부동산 등. 2단계 수입 창출 재취업, 프리랜서, 배당임 대소득 구조 만들기. 3단계 삶의 설계 건강관리, 가족 소통, 사회적 역할 유지 방안 마련. 7. 결론 퇴직은 종착점이 아닌 전환점입니다. 52세 김 과장의 고백은 비단 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50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고백에서 배워야 합니다. 퇴직금이 많다고 끝이 아닙니다. SCHD와 같은 금융수단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일과 소득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 삶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만 행복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끝 은퇴 후 찾아온 비극적인 삶. 서론 성공이 가져다준 허상.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돈도 벌고 가족도 책임졌죠. 그런데 지금 제 삶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던 한 지인의 말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은퇴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마치 평생 달리기만 했던 레이스가 갑자기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의 성공과 돈을 목표로 달렸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공허함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화려한 이력도 은퇴 후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서 흔히 간과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성공의 잔상에 갇힌 삶. 사례 1.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철수 씨가 겪는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 후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랜 시간 회사와 직책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직함이 없어진 후에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명함이 없어진 순간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김 씨는 우울증까지 겪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의 삶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씨처럼 역할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은퇴 전부터 새로운 관심사나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개인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 재정 준비에 부족.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것. 사례 2. 매달 적자인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박영희 씨가 겪는 은퇴 전에 대기업에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퇴직 후에도 고액의 소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모아둔 자산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해결책. 박 씨와 같은 사례는 은퇴 전부터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하며 소비 패턴을 재점검하고 은퇴 후의 삶에 맞는 경제적 균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의 단절 혼자가 된다는 것의 무게. 사례의 3친구도 가족도 멀어졌어요. 정우석 씨가 겪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직책과 업무 중심이었고 정작 퇴직 후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가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결책.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에 인간관계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과의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많으니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공허함, 경제적 불안, 사회적 단절이라는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은 기본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문대 출신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후를 계획하고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다르게 만듭니다. 전문가, 칼럼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끝 은퇴 후 찾아온 비극적인 삶을 피하는 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은퇴 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후 자신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찾아오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라.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퇴직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명함으로 자신을 설명하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명함이 사라지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직장 속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철저히 생산성을 요구하는 곳이고 직급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이 역할이 사라지면 내 존재의 의미까지 함께 잃어버린다고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훌륭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돈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은퇴 후 걱정 없지 않나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박영희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퇴직 전에는 연봉이 꽤 높았지만 퇴직 후에도 그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고 경제적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 후의 소비는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연금과 저축, 투자 등 여러 소득원을 조합해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은퇴 후의 예산을 현실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험을 미리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연금 수입 외에도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칼럼니스트나 작가로 활동할 수 있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나 자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3. 고립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라. 은퇴 후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정우석 씨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작 퇴직 후에는 함께할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업무나 비즈니스 중심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정작 나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순수한 교류를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는 이유죠. 결국 혼자 남게 되면 시간이 많아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기적으로 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을 줍니다. 명문대 출신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성공했던 사람일수록 나는 준비됐어 라는 자만이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성, 재정관리,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아름다울지 비극적일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20년 일한 금융맨, 은퇴 후 연금 얼마 받을까? 현실 충격 공개. 형, 나 20년 금융권에서 일했잖아. 근데 지금 연금 실수령액이 고작 12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를 걸은 인생인데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죠. 나도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우린 흔히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회사에 성실히 다녔으면 은퇴 후엔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살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50대 중반을 지나 60대 문턱에 선 지금. 나는 노후 준비가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선배처럼 금융권에서 20년이나 일한 분조차 연금이 기대 이하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연금의 현실,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공감과 통찰을 담아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사례. 금융맨 어씨 20년 동안 일했는데 연금이 120만 원? 어씨는 41세에 입사해 61세에 퇴직한 금융직 종사자입니다. 고졸로 시작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승진해 지점 부지점장까지 지냈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다가오면서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원, 국민연금은 매달 약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년 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월 120만 원이 끝이야. 병원비, 생활비, 부모님 용돈, 손주 선물까지 하면 매달 마이너스야. 은퇴 직후 그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고 현재는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씨는 말합니다.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안 돼. 진짜 아니야. 사례. 대기업 B씨. 나는 연금 줄 알았는데 퇴직 후 텅 빈 통장뿐. B씨는 대기업에서 25년 이상 일했습니다. 회사가 좋으니 퇴직연금도 잘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회사에서 선택한 연금 방식이 일시금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2년도 안 돼 다 써버렸습니다. 그 이유요? 아내와 유럽 여행 1천만 원.
자녀 결혼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보탬 3천만 원. 남은 돈으로 차를 바꾸고 보험 몇 개 넣었더니 끝. 이후 그는 63세에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접었습니다. 연금이라 해서 매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목돈 한 번 받고 끝이더라. 그 돈 잘 굴릴 능력 없으면 차라리 매달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해. B씨는 지금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이제는 작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공무원 CC 공무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공무원. CC는 30년 가까이 일한 후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매달 연금으로 240만 원을 받습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요즘 물가로는 240도 빠듯해요. 아이들 아직 독립 못했고 부모님 병원비에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까지. 연금도 빠르게 증발해요. 게다가 공무원 연금은 일부 세금도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은 더 줄어듭니다. 그는 지금 주 3일 공공기관 강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계속 나가는 고정비야. 그냥 집에서 쉬면 쓸 일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도 만나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무원도 연금만으론 안 돼요. 은퇴 전 생활비 구조를 바꾸고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뭘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적다. 20년 일한 금융맨도, 대기업 퇴직자도, 공무원도 모두 연금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들어간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 등 고정 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게 문제죠. 퇴직금이나 일시금은 금방 사라진다. 투자 실패, 자녀 결혼, 생활비 지출 등으로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연금은 지속성, 퇴직금은 일회성이란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3가지. 생활비 구조부터 줄이자. 퇴직 후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월 300 벌던 사람이 은퇴 후 150으로 살아야 하니 고정비부터 점검하세요. 보험료, 식비, 통신비, 교통비 줄일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금 외에 부가 수입원을 만들어라. 퇴직 전부터 유튜브, 재능 공유, 강의, 블로그, 소규모 장사 등 본인에게 맞는 작은 수입을 준비하세요. 그게 연금만큼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전략이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65세나 그 이후로 늦춰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일시금보다 연금형 수령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은 신중히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불안과 싸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일한 금융맨도 현실은 힘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단지 남 얘기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나의 노후를 점검하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기 위해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연금은 부족해도 삶은 풍요로울 수 있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앞에서 사례를 쭉 보셨듯이 연금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면 연금이 부족해도 충분히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핵심은 바로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에요. 첫째, 쓰는 돈보다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자가용 유지, 마이너스 외식 빈도, 마이너스 고급 옷이나 취미 소비, 마이너스 자녀 지원 등등. 그런데요, 이건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를 놔두고 걸레질만 하는 격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있느냐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1만 5천 원짜리 커피숍 브런치보다
마이너스 5,000원짜리 도시락 들고 공원에서 먹는 게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이너스 해외여행 대신 근교 트레킹이나 텃밭 가꾸기도 오히려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핵심은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예요. 둘째, 은퇴는 사회적 역할을 새로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현직에 있을 땐 우리에게 역할이 있었죠. 대리, 과장, 지점장, 혹은 엄마, 가장이라는 이름들요. 그런데 은퇴 후엔 그런 직책과 타이틀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마이너스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나누는 60대 유튜버. 마이너스 마을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하는 은퇴 교사. 마이너스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음식 후기 블로거. 이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감과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셋째, 연금 외 수입은 작고 꾸준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 들면 일 못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루 2시간 자투리 시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대행 아르바이트, 동네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지역 복지관, 도서관 등 자신이 가진 경험을 전자책으로 써서 수익화하기, 텃밭에서 키운 농산물 소량 온라인 판매하기, 유튜브, 블로그 또는 중고거래 앱 활용한 소소한 경제활동. 중요한 건 크게 하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소소하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부족 불행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0년 일한 금융맨의 연금이 120만 원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답은 단순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돈을 쓰는 방법,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 있죠.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의미 없이 소비만 반복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이 부족해도 건강한 몸,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작게나마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따뜻하고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연금이 적다고 한숨 쉬기보단 그 연금과 함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인생 2막,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